네, 안녕하세요. 강정훈 돌돌강 강정훈 박사입니다. 자, 오랜만에 제가 또 출연하게 됐어요. 우리 제자들에서 출연하고 있는데, 자, 오늘은 이제 이 2-1주차에서는 우리 이제 개봉식과 효력에 관련된 부분인데, 그 뭐 간단해가지고 그거는 제가 별도로 뭐 그 내용적인 측면에 대해서 뭐 설명 안 하셔도 여러분들이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네, 개별 공시지가 결정 공시일로부터 어, 이 효력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이번에도 이제 자료에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은 개별 공식 관련돼서는 2012년도에 개별 공식의 결정 통지문을 폐지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부 지자체에서는 뭐 통지를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이게 이제 일반 처분 우리가 물적 행정위 같은 경우 케이스에서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2004도 6일부죠. 판례에 따르면은 대량적으로 이제 고시하는 공고 고시하는 개공의 경우에는 결정 공실에 바로 이제 효력이 발생하고 제소 기간도 그때를 2004도 619 판결을 통해서 그때를 이제 기산한다. 이제 이 정도는 여러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아시는 내용이고요. 자, 오늘 이제 직권 정정하고 이제 이신청 정정, 우리 제소기간 A급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리는 돌돌광 자료 되겠습니다. 우리 자료로 보면 22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개별 공시지가 정정 불가 통지. 이게 뭐예요? 2000도 5043이죠? 이게 이제 과거에 나왔던 판례인데, 요거는 관념의 통지이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꼭 좀 기억을 해 두시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1995년 12월 달에, 국무총리 훈령의 이제 법규성 문제 때문에, 요게, 1995년 12월 달에 이제 지가공시법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 전에는 개별 토지 가격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1995년 12월 달에 지가공시법이 이제 들어오면서, 개별 토지 가격을 개별 공시지가로 이렇게 바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개별토지 합동사회침 국무총리 훈령 관련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지금은 이제 폐지된 내용이고 일단은 거기 이제 내용부터 살펴보시면 행정청이 개별토지 가격 결정에 위산 오기 등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도록 한 규정으로서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그 경정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토지 소유자 등의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조정 신청을 재조사 청구가 아닌 경정 결정 신청으로 본다 할지라도 이는 행정청에 대하여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무밖에 없으므로 행정청이 위 조정 신청에 대하여 정정 불가 결정 통지를 한 것은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할 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꼭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근데 첫 번째 쟁점이었고, 두 번째 쟁점이 개별 공시지가 직권정정 소급표 공시 기준일에 소급화 혈액이 발생한다. 이건 여러분들 이제 판례를 다 아시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판례 93노 15588단 기출이 된 거죠. 이 판례도 기출이 된 건데 자, 그러면은 이 소급표가 생기게 되면은 그러면 공시 기준에 소급하죠. 소급하는데 그러면 그 결정 공시에 최초 결정 공시일로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새롭게 개별 공시가를 직권 정정해서 결정 공시할 때 그때 그럼 효력이 발생하는 건지 이게 이제 논란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제가 이제 의견을 바꿔서 종전에는 개별 공시지가 직권 정정을 한 경우에는 이제 그 소급표에서 공시 기준일 날 소급표 효력이 발생한다. 이거는 이제 판례의 내용이니까 그대로 가는데 뭘 바꿨냐면 개별 공시지가 직권 정정을 결정 공시한 때 그때 새롭게 효력이 발생하고 공시의 그 제소 기간도 개별 공시지가 정정 결정 공시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제소 기간을 선정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견해를 바꾼 건데 우리 그 공무원분들하고 여러 논의를 해봐도 너무 이게 당사자 입장에서 직권 정정을 했는데 그 직권 정정 통지서를 발송했다 그러면 이제 수령한 날을 안 날라봐서 90일에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되겠고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그 개봉식과 결정 통지문이 폐지됐기 때문에 시군구 게시판에 개공의 정정 결정 공시되었다면 어떻게 돼요? 결본 시기가 정정 결정 공시를 새로운 효력 발생일로 보고 제소 기간을 계산하면 된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그 일부 지자체에서 나온 이 정정 공시 내용 이거 한번 올려드렸습니다. 이거 참고해 보시면은 23페이지에 2기 2주차 23페이지에 자료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다만 이게 2023년 3월 달에 지금 했는데 나왔는데 정정 기준일은 2022년 1월 1일 기준이죠. 그래서 다음 연도 개공이 보통 한 4월 30일 정도 나와요. 그러면은 다음 연도 개공이 나오기 전까지 집권 정정은 계속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24페이지 보면 개별 토지 가격이 지가 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어 정정 결정 공고되었다면 당초에 결정 공고된 개별 토지 가격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경정 결정된 새로운 토지 가격이 공시 기준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공시 기준일에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하지만 어, 이제 기준일이 이제 소급해서 한다는 거지, 효력 발생일은 새로운 공시지가 결정 공시를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로 하나, 인제군에 나와 있는 사례 하나 제가 올려드렸고요. 최근에 정정 결정 공시된 그 내용이랑,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쟁점이, 그 이제 사례로 한번 행정심판의 정정 결정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 사례 24페이지 있는데요. 이거 한번 참고로 보시면은, 이렇게 이런 이제 심판 사례가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에 대한 제소기간의 논거는 뭐다? 2008도 19987. 이거 우리 많이 보는 판례죠. 그래서, 이 판례에서는 개별공시가에 대해서 이의신청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행정심판도 제기할 수 있다. 이 판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자료 보면요. 2008도 1987. 우리가 그 개봉시가 나오면은 항상 많이 보는 판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의 공시법이 이의신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하여 이를 행정심판법 제3조 1항에서 행정심판의 제기를 배제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개별 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부동산 공시법에 따른 이의신청과 행정시법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 중 어느 하나만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의신청을 하여 그 결과 통지를 받은 후 다시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세 번째 쟁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밑으로 와서 네 번째 쟁점을 보시면, 이렇게, 해서 네 번째 쟁점, 너무 많이 올라갔다. 네 번째 쟁점. 네, 네 번째 쟁점 보면요. 개발공시가 이의신청에 따른 제소기간, 행정기본법 제36조 제4항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기산한다. 그래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 결정 공시문, 그거 또 한번 내가 한번 일부 지자체에서 나온 내용을 한번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입법에 의해서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변경 처분의 처분이 소요 대상이 되고, 이의신청을 했는데 기각된 경우는 원처분이 소요 대상이다. 이게 바로 새롭게 적시된, 이번에 이제 그 정부입법으로 올라간 행정기본법 제36조 제4항 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죠. 이게 이제 27페이지 보면은 이 신청에 대해서 여러 논란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2010도 8676 이런 데 보면은 이 신청에 대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에 대해서는 이게 행정작용으로 볼 수 없다. 각하 결정은 단순한 사실행위로서 대상 적격을 부정한다라는 이제 판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학설의 논의가 있다 보니까 이게 너무 헷갈리고 막 그러니까 이번에 법제처에서 이런 부분들을 개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010도 8676 이 판례가 바로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각하 결정에 대해서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대한 통지로서 대상 적격을 부정한다라고 하는 판례거든요. 그래서 그 판례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는데, 근데 요 판례가 있다 보니까, 이 신청, 우리가 행정기본법 이 신청 똑같은 거 아닌가?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법제처에서, 이의 신청인 경우에 이게, 신청이 기각됐다. 그러면 원래 처분을 소외 대상으로 삼고, 그 다음에 새롭게 변경됐다. 그러면 변경 처분에 대해서 소를 제기하면 된다. 그런데 어떤 수험생이 어저께 밤에, 재질문해가지고, 그러면 이의 신청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그러면 결정 낭지하면 제3자는 그러면 모르니까 결정 통지하면은 제3자는 모르니까 그러면 결정 공시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나요?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학문이다. 왜냐하면 개별공시지가는 3,600만 필지가 있는데 제3자가 왜 남의 땅 공시지가 얼마 가지고 소를 제기하냐? 어? 대학 가서 우리가 취소 소송의 요건, 취소 소송의 요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남의 땅에 대해서 3,600만 필지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저 해남 따끔마을에 사는 사람이 우리 명동 우리은행 부지 제일 비싸다. 왜 그게 문제냐 해가지고 개별공시니까 소송을 제기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원고 적격을 인정받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궁금할 수는 있지. 궁금할 수 있는데 일단은 이의신청응에 대해서는 행정기본법 36조 제2항에 따라서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통지 안 하면 위법한 거예요. 그래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통지해 주기 때문에 이 제소기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받는 날로부터 90일 내에 계산하면 되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개공이 언제 효력이 발생하느냐? 결정 공시일 날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에 이제 포인트가 2012년도 국토부에서 효율적인 예산 운영 이런 것들 때문에 요거를 2012년도에 폐지를 했습니다. 그 개공시가 결정 통지문을 폐지했는데 일부 지자체나 시골 이제 노인분들 많은 동네 있지. 시골 이런 데는 하도 노인네들이 난 몰라 이러니까 부동산 가격 공시 알림이 카톡으로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80대, 90대 어르신들께서 모르기 때문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금도 시골 어르신들을 위해서 개별 공시지가를 종이에다가 편지로. 일부 통지를 해주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당사자한테 유리하게 해야지. 왜냐면 결정 공시한 다음에 통지해 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그런 이제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통지문을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면 되는 거고 일반적인 경우는 2012년도에 폐지하고 뭐 일부 지자체는 최근 2016년도에 폐지한 데도 있고 2023년도에 폐지한 데도 있어요. 계속 그냥 자유롭게 뒀다가 그 지자체의 어떤 성격이 있잖아. 그치? 성격이 있어서 그냥 뒀다가 근데 이제 이게 부동산 가액 공시 알림이가 이제 2000년도 이후에는 이제 일반화됐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시골에 이제 몇 필지 있어요. 있는데 오. 물론 많지는 않아. 많지는 않은데 개별공시지가 이거 통지문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받아본 적이 없지. 왜냐면은 뭐 이게 저거 하니까. 근데 그건 있어. 지자체에서 카톡으로 개공이 결정 공시됐으니까 이의 신청을 해라. 그런 이제 그 지자체에서 오는 카톡은 오더라고. 그래서 이 부동산 공시 알림이를 딱 탑재해가지고 이제 지자체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요즘은 그런 걸 보낼 수 있는 것 같더라고. 소유자한테.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받아보는 케이스는 있었고 실제로 뭐 통지문 받아보는 케이스는 거의 없다. 그리고 이제 표공은 개공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게 표공은 먼저 그거가 너 의견이냐라고 해서 먼저 알려줘요. 표공은. 그 제도를 보면은 표공은 먼저 알려주고 그 다음에 뭐 의견 받아가지고 그런 다음에 그거 정비해서 그 다음에 결정 무시하는 거야. 물론 이제 결정 무시를 마찬가지 똑같이 그 부동산의 공시 알림이 우리 법령에 돼 있어요. 돼 있어가지고 우리 개공하고 똑같이 이렇게 지금 해긴 해. 근데 표공은 사전에 알려주는 규정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표공은 그거에 대해서 뭐 통지 관련돼서 논의가 없잖아. 그 이유가 뭐냐면 사전에 의견을 받도록 하고 있어요. 그 소유자한테. 그래서 미리 알려주고, 그다음에 의견을 받도록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시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거지. 어떤 그거에 대해서 뭐
소에 대해서 뭐 표준 공시가에 대해서 뭐 지금 맨 처음에 한 뭐 지금 한 54만 필 정도 되는데 3,600만 필지를 가진 소유자들이 그 52만, 54만 필지 뭐 뭐가 문제다 해가지고 소송하는 게 케이스는 없잖아. 그치? 그리고 이제 최근에 2007도 2384호가 나와서 비교 편의 결정의 위법이 수용죄를 하셔게 된다라고 나와서 하자 승계를 인정해준 판례도 있어서 표공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거의 안심, 안심 모드지 안심 모드. 그리고 그 표공은 개별공시가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어서 있지. 법에 보면 표공은 개공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표공은 다 개공이 되는 거야. 따라서 개공의 법률하고 똑같이 되는 거야. 규정을 똑바로 안 보는구만. 응? 하여튼 똑바로 보셔. 똑바로 보셔가지고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표공과 개공이 어떻게 돼요? 결국은 효력 발생일은 결정 공시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통지를 이제 하는 케이스, 개공, 그러니까 표공 같은 경우는 사전에 통지에서 의견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통지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개공은 통지를 시골 같은 경우는 일부 해준다. 그래서 뭐 통지를 해주는데 왜 이게 효육 발생이 그렇게 되는 거야? 그게 왜 그러냐면 2012년도에 어떤 이게 3,600번 표지 다 통지해주게 되면은 공유 소유자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그럼 3,600만, 거의 대한민국 국민, 거의, 성인 거의 절반 이상한테 통지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그 비용이 많이 나가잖아. 그치? 거기 종이에 싸서 표 붙여가지고 붙여야 되니까. 어마어마한 비용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이걸 정부에서 2012년도에 폐지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다 보니까, 근데 왜 그걸 통지했냐고 말했는데, 시골 같은 데는 어르신이 왜 민원 처리법 보면 행정청에다가 요구하면은 그 내용을 알려주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일부 지자체 시골에서는 어르신들이 난 몰라 빨리 통지해줘 이렇게 하면 통지해도록 돼 있는 거잖아. 민원 처리법에 따라서. 그런 거지. 우리가 일괄적으로는 2012년도에 폐지했고 지자체의 성격에 따라. 그러니까 시골은 아주 늦게, 도시는 그 작년까지도 도시는 이제 빨리 폐지했지. 도시는 빨리 폐지했고 시골은 뭐 계속 갖고 있다가 최근에 폐지한 데도 있어요. 개공의 결정 통지문을 폐지했다는 사실을 모르다 보니까 계속 그게 통지한 날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결정 폐지하고 효력 발생일을 우리 그 사건 번호 뭐야? 2004도 619 판결로 보면 모두 표공은 개공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으니까 표공이 됐든 개공이 됐든 모두 다 개공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 판례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우리가 일반 처분적 물적 행정이 오잖아. 그치? 그러면은 일괄적으로 하는 거에서는 고시하는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에 있는 것처럼 똑같이 그런 경우에는 어, 그 결정 공시한 날을 효력 발생일로 봐서 그날부터 질소기한을 기산하면 된다. 근데 이제 별도로 아주 그 시골 어르신이 요청해서 개별 공시니까 결정 통지문이 갔다. 그러면 그거는 통지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해서 어르신한테 유리하게끔. 그럼 제소기간도 통지된 거지. 당연히 받은 도달주의니까 어르신한테 도달된 게 유리하잖아. 그치? 자기한테 모든 그 법익은 자기한테 유리한 날을 기준으로 하면 돼요. 그래서 시골 어르신 입장에서 보면 통지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해서 하면 된다. 근데 일반적인 경우는 효력 발생일로 본다. 이게 이제 우리 통설적 견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도 궁금해가지고 정정 공시한 그 양식과 그다음에 그 이신청해가지고 제공시한 양식 이거 좀 올려주셨고 그러니까 이거 참고하시면은 그다음에 이제 행정심판 제기한 거 우리 개봉시가 직권정정에 대해서 행정심판 제기한 거 그 관련된 24페이지의 사건 내용 이런 거 이제 올려드렸으니까 요렇게 실무에서는 요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복교 헷갈리는 쟁점 설명해 주기. 돌돌 강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한번 했고 이번에도 한번 했고 그다음에 이제 헷갈리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요즘 제가 간평행정법 암기장, 그다음에 보상복교 암기장, 간평행정법 기본서, 보상복교 기본서 네 개 지금 개정판 하고 있는데 헷갈리는 거 있지. 그 법규 헷갈리는 쟁점 해가지고 그렇게 코너 이렇게 것도 만들고 그다음에 보상복교 암기장하고 간평행정 암기장은 쟁점 1부터 간평행정법은 98 원래 이제 95개에 몇 개 좀 더 추가해가지고 98 그래서
쟁점별로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책 교재별로 하니까 헷갈리는 거야. 사람들이 그 답안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겠다 해가지고 요번에 전면 개정해서 요거를 쟁점별로 이렇게 언제 나와요? 지금 행정법은 거의 다 됐고 그다음에 어 기본서도 거의 됐는데 기본서도 얇게 해달라. 이게 지금 거의 뭐 7, 8페이지 보상복귀 1000페이지잖아. 그래서 지금 간편행정법은 한 2, 300페이지 확 줄었고 그다음에 보상복귀 기본서도 지금 한 500페이지 안으로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문제 다 빼고 다만 이제 그 헷갈리는 거 법규 헷갈리는 쟁점 요거를 좀 자세히 좀 수험생들 입장에서 뭐 예를 들면 뭐 화해 같은 거 좀 헷갈리잖아. 지금 잘 모르겠고 화해 같은 거 그다음에 공탁 헷갈리고 그다음에 묵시적 이유 뭐 이런 공탁 같은 거 있지 뭐 이런 거 헷갈리는 거 그다음에 뭐, 뭐 그런 거 있어 좀 헷갈리는 것들 이런 거 개공해 이거 저 개공해 헷갈리지 개공 야 개공 같은 거 헷갈리잖아 이런 거 이렇게 하고 그런 거 좀 싹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니까 완전히 그 슬림하게 우리 저 박문각 상무님께서 지난 연말 저기 뭐야 저거 하면서 회식하면서 강 박사님 다 좋은데 책이 두껍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상무님 제가 아주 슬림하게 다이어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강의가 우리 이제 끝났잖아요. 기본 강의랑 4단계가 12월 달에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2월 달부터 이제 조용히 해가지고 그 이제 책 개정 작업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간편행정법 기본서하고 간편행정법 암기장 요거는 이제 테마별로 근데 간편행정법 기본서에 대해서 학생들이 그 저거 있잖아 그 의의노트 용어 해설집 그걸 넣어달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암기장을에다 둘까 기본서에 둘까 했더니 우리 출판사 부장님이 전화 왔더라고. 이거를 암기장에 넣자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면은 암기장을 또 사야 되지 않냐. 그냥 기본서에 넣자. 그래야 안 살 거 아니냐. 암기장은 옵션으로 좀 시간 되면 좀 여유가 되면 사는 거지. 그럼 수험생들한테 그러면 암기장도 사야 되게끔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거를 부록으로다가 기본서에 넣자. 그래서 설득해가지고 기본서 어차피 지금 300페이지밖에 안 되지 않냐. 얇으니까 너무 얇다. 지금 7, 800페이지 되던 거를 지금 300페이지 줄였으니까 너무 얇으니까 거기에 이제 최근에 됐던 뭐 행정 소송 규칙 같은 거, 소송법, 그다음에 조금 개정된 절차법 이런 것들하고 그다음에 부록으로 저기 저기 그 용어 해설집 그거 이제 1순위부터 5순위까지 내가 딱 정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기본서 이번에 전면 개정, 그다음에 간편행정법 전면 개정. 근데 보상복귀도 기본서도 두꺼운 1000페이지 한 절반으로 줄이면서 문제 싹 빼고 그다음에 헷갈리는 거 위주로 좀 정리를 좀 잘 하는 걸로 하고 보상복귀 암기장도 쟁점별로 순위 1번부터 쭉 해가지고 근데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 이거 원래 책을 진짜 두껍게 책을 다시 편집해야 돼서 시간이 많이 올라가지고 뭐 하나하나 하는데 엄청 오래 시간이 걸려요. 하루 종일 걸리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공급자 위주가 아니라 수요자 위주의 수요자가 원하는 그 수험생이 원하는 교재의 방식으로 바꿔야 되겠다 뭐 이런 측면으로 이렇게 좀 했습니다. 오늘 헷갈리는 쟁점 이렇게 했고요. 뭐 다음 시간에도 또 헷갈리는 거 뭐 있으면 또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헷갈리는 거 자꾸 잘 설명을 해드리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5년 을사년에 모두 합격하셔서 마음의 평화, 가정의 평화, 인생의 평화를 꼭 찾으시고 여러분 인생과 화해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시간을 꼭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건강 관리 열심히 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